그리고 서서히 깨닫게 됐네. 지금 이 순간 신은 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그치면 바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란 육신에서 비록되는 것이라 걱정과 슬픔,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이어질 뿐이지만 그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정신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정신의 삶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서로 겹쳐지며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이 현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매 순간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가 다시 기뻐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화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겹쳐진 정신의 삶, 그 기저에 현존하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노력하기로 했지. 이 삶에 감사하기로. 타인에게 더 다정하기로. 어둠과 빛이 있다면 빛을 선택하기로.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모든 마음을 돌아보며 오늘도 문장의 소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조시연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와 소설을 쓰고 있는 조시연입니다. 네, 조시연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8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동양식 정원이, 2019년 상반기에는 현대시 신인상에 시 섬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첫 시집 아이들 타임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근황을 먼저 여쭐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상에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낭독회도 하고 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건강 지키면서 읽고 쓰고 또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준비해 오신 대답이네. 네, 문장의 소리 좀 청취하고 계셨나요?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좋아하는 시인님들 나오면 인스타에 이제 홍보해 주시고 하면 가끔 들어가서 들었는데 이제 저를 불러주실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시인님들이 들어보니까 안 떨고 말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안 떨고 할 수 있을지 좀 걱정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떨고 계십니다. 네. 네, 시집 아이들 타임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연 시인님의 첫 시집인데요.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간 소감을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책이라는 형태로 어떤 물성을 가지고 제 시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사실은 시를 쓴다는 게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네. 방에서 아무래도 작업할 때는 혼자 있다 보니까 네.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반응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다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이들 타임이란 시집을 읽어보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시인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SF적 상상력이 깃든 이제 시집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면 시차라든지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시집을 소개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경유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시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시연 시인님의 시집 사람들이 얘기할 때 SF시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시는 사실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장르이기 때문에 SF라고 딱 또 한정 짓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0편의 시가 수록이 됐어요. 되게 두껍고 네, 방대한 시집인데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먼 미래로 가서 인간이 없는 지구에서 지구를 또 바라보고 기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낸 계기가 있으실 텐데 SF적인 상상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우주적인 상상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SF적인 상상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상력들이 등장하는 시집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거리가 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 안에서 시를 쓰고 그걸 다시 소설로 쓰면서 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촘촘하게 어떤 세계를 확장해 나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작품들을 보면 일종의 쌍을 이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인 시랑 소설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세계 안에서 제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머물면서 이것저것 놀이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 이런 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 또 뭐 절망, 슬픔, 분노, 환멸 막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걸 소화하는 가운데 이런 시집의 세계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또 과거의 시간을 정행무진으로 넘나들 수 있는 세계여서 아마도 그 많은 시간들의 재구축을 통해서 순간을 또 환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타임 이라는 제목을 생각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타임이 또 일종의 시간성을 환기하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데요. 다른 제목이 또 있으셨나요? 사실 거의 아이들 타임으로 처음부터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편집자 선생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네. 중간에 이제 잠깐 페이퍼 커팅이라는 제목을 제안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냥 서로 다 아이들 타임에 너무 마음이 모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출간을 하게 됐어요. 네. 오, 페이퍼 커팅도 되게 좀 네. 신선한 제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아이들 타임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시집은 각주 그 엄청난 각주들이 있죠. 그리고 각주로 이제 또 따라서 읽다 보면 도시 빈민이나 미세먼지, 스모그, 플라스틱, 전쟁 이런 어떤 진짜 현재의 문제점들 혹은 미래를 또 바꿀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재들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네. 뭐 기후 문제라든지 네. 인류세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좀 이렇게 시 안에서 구현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시연 시인님 세대와 그 밑에 세대까지는 생존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 촉발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끌고 들어오는 힘이 저는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또 마지막을 또 상상하는 시선도 돋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간을 상상해 봅시다. 마지막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장도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서 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후를 상상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사실 최후에 대한 상상은 항상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디스토피아물도 많고 그게 네. 유행하는 어떤 흐름도 있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나 환경재난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대한 상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끝 혹은 세상의 끝을 상상해 본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좀 네. 보편적인 상상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최후에 대한 상상은 결국 지금 여기에 대한 상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지막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도시, 또 노동, 환경, 전쟁
이렇게 시에서 얘기하는 세계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과장돼 보여도 결국 지금 여기를 다르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낯설게 하기? 사실 낯설게 하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신랄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 일부 시에서는 또 마지막을 두고 약간 비아냥되는 듯한 뉘앙스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꾸 그렇게 마지막에 남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남을 것들, 지금이 거기에 남길 것들 그런 것들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한 상상력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또 현존하는 일들에는 언제나 최후가 깃들여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최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집에서 또 시인님께서 특별히 애틋한 시가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맞아요. 시 편편이 또 저마다의 이유로 너무 애틋한지라 어려웠는데 그래도 일단 표제작인 아이들 타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시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 데뷔작인 섬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진짜 되게 전부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쓸 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멋있다. 어쩌면 되게 그냥 피하기 위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시집의 배열은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사실 저는 첫 시를 그 시로 선택한 것에 처음에 놀랬거든요. 뭔가 너무 거침없이 달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조시현 시인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너무 반대, 그러니까 제가 편견이겠죠.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배열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시집은 순서대로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배치를 했고요. 네. 처음부터 읽지 않고 뒤에서부터 읽더라도 나름대로 재미를 좀 찾으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1부는 앞으로 시집 안에서 펼쳐지게 될 저의 시들을 좀 굵직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출사표 같은 시들을 담았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이 세계관을 펼치는 방식으로 그 세계관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시들로 묶었고 3부는 이제 시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 서사들을 좀 묶어두었고요. 네. 4부는 일종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좀 도드라지는 어떤 시편들로 묶었고 네. 5부는 앞서 묶은 방식을 좀 이탈하려는 시들을 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사이사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흐름에 맞게 넣거나 빼기도 했는데 네. 대략적인 부구성을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구성을 되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셨네요. 첫 시집이라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독자 리뷰 좀 보셨나요? 네, 열심히. 기억에 남는 리뷰가 있었다면? 이것도 리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집이 나오기 전에 제가 낭독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때 낭독했던 게 시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I Message You라는 시였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오셨던 선생님께서 이 시가 생각하시면서 읽었던 호흡과 제가 이제 이걸 육성으로 소리내서 읽는 호흡이 너무 달라서 이 낭독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이제 시집에 QR코드를 좀 삽입해 주시는 건 어떠냐고 DM을 주셨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읽는 고유의 감상을 좀 남겨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넣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했던 낭독회에서도 같은 시를 또 다시 읽게 됐고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께서 낭독으로 들으니까 훨씬 좋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시였다. 시는 언제나 천천히 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긴장감 넘치는 진귀한 경험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시는 또 낭독하는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소리 내서 읽어야 하는 시라고 분류를 했는데 낭독회 레퍼토리가 생긴 것 같아서 또 좋기도 하면서 이런 반응들도 또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분들께도 시가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도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그게
좀 기억에 남는 리뷰? 일종의 리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독특한 리뷰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를 어떻게 향유하느냐의 네. 문제랑 네, 관련이 네. 돼서 네. 확실히 좀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다고 하면 상상력도 좀 다양하게 네. 예,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프닝에서 시인님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소설가로 또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두 장르를 같이 섭렵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소설을 쓰면서 동시에 시를 쓰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창작할 때 어떤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시가 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제가 쓰고 싶은 나머지들이 소설이 되고 또 소설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시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교차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그 작업 안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장르에 대한 정의나 한계를 세워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차를 하면서 작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만 읽었을 때는 소설 상상력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 네. 약간 또 소설 보면은 또 시에서의 그 좀 다른 상상력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시쓰기 방식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한 가지 방식으로 책상을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떤 문장이 떠오르면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좀 바로바로 적을 수 있게 항상 네. 수첩이나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고요. 네. 뭐 아니면 가끔은 어떤 세계에 대해서 먼저 써보고 싶다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씩 둘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나 봐요. 아, 네. 주로 작업은 방에서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누가 보지도 않을 텐데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방에 틀어박혀서 문을 꼭 닫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아이템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저는 마실 것, 커피를 항상 옆에 두고 작업을 하고 네. 항상 저는 손으로 먼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써서 조금 윤곽이 잡히고 나서야 노트북을 켜게 되는데 그냥 한글 파일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보면 괴롭기만 하고 전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쓸 것과 마실 것이 항상 꼭 옆에 두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글은 커피가 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너무 동의해요. 근데 또 손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놀랍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손으로 먼저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되게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의 첫 시집 아이들 타임에 수록된 다이너스티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네, 조시연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너스티, 튤립 다이너스티, 백합과의 분홍 튤립. 상단부는 분홍색이며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하얘진다. 둥근 뿌리도 빛날 수 있나요? 봄에는 쉽게 길을 잃어요. 끝난 곳에서 끝을 지키고 있어요. 잘 참았던 오줌이 새어나가요. 입안은 언제나 뜨겁고 어딘가가 헐어 있었죠. 투명하게 벗겨진 살을 뱉을 때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지우개를 생각했어요. 언제든 돌아오라고 붉고 노란 등을 잔뜩 켜두었는데 물이 자꾸 얼고 녹는 동안 탄산은 전부 새어나갔고 이젠 질리는 일에도 질렸어. 등을 전부 끄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얼음 이후의 것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름을 짓는 것에 익숙하지 않죠. 언제나 우리는 다발로 읽혀요. 문을 계속 열어도 방은 나오지 않고 매듭은 섬세하지요. 새끼가 낳은 새끼들.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적어요.
내 모서리가 전부 둥그러진 지우개. 알주머니가 오랫동안 떠다녔어요. 언젠가 뭔가를 구하고 싶었는데 텅 빈 미러볼, 텅 빈 지구본 빙글빙글 돌아가죠. 심기 전부터 식물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자랍니다. 그런 것도 미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는 법을 몰라 풍선껌만 씹었어요. 싸구려 딸기 맛이 다 빠질 때까지 푸파 떠오르기도 전에 터져버리는 걸 매번 보면서 사람들은 낙관합니다. 둥근 뿌리들은 소리도 없이 터지는데도 그런 것도 음악이 된다면 입술을 가지런히 모으고 100만 개의 키스를. 실뿌리는 지도처럼 퍼져나가지. 가망이 없어도 아름답다면 알들, 깨진 알들, 깨지고 희고 노란 알들, 실금이 간 두동강난 부러진 각각이 다른 정체 모를 것들이 이미 태어나고 새어나간 둥치.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는 꽃이 빨리 피고 또 빨리 지더라고요. 기후위기로 내년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네. 빛은 따스한데 꽃이 지는 봄볕에 오후를 걸을 때 기분이 생각나서 이 시를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에 딱 어울리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조시현 시인님 이 다양한 상상력을 생각하면 영향을 준 작가들도 되게 궁금한데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질문이 너무 어려웠는데 네. 사실 좋은 책들 보면 막 울고불고 밑줄 빡빡 긋고 필사도 하고 설레서 잠도 못 자고 따라 읽고 이러면서 보내고 있는데 네. 또 여기서 이렇게 덕질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시집에 SF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뭐 필립 K. 딕이나 옥타비아 버틀러, 마가렛 애트우드, 뭐 팁트리 주니어, 네. 뭐 테드 창 같은 이런 작가들을 좋아하고 이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 비추어서 결국 여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쓸쓸함과 애정 같은 것이 느껴져서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작가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쓸쓸함을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가 잘 써질 때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어려움을 넘겨 가시는지. 저는 잘 써지지 않을 때는 나가서 놀아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한탄도 하고 그냥 제가 걷는 거랑 뛰는 거 되게 좋아해서 뛰기까지? 네. 걷거나 뛰거나 뭐 아니면 그냥 좋다고 소문난 책들 읽고 싶었던 책들 보면서 감탄도 하고 화도 내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혼자서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전시 보고 영화 보고 근데 그러면은 결국 지쳐서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안 써지면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랬는데 어쨌든 내가 여기로 돌아와서 앉는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 안 써지는 시간은 무언가 저에게 입력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고 또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애써 믿으면서 이 안 써지는 시간을 잘 보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너무 소중한 말씀이세요. 자신을 믿어주는 거. 그 힘으로 힘들 때를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조시현 시인님, 요즘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넓고 얕게 좋아하는 게 많아서 어떤 걸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있는 음식이 있는데 하이디라오의 허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비싸서 잘 못 사 먹다가 이제 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랑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을 잘 보내준 의식을 치르듯이 하이디라오의 허거를 먹어요. 그래서 토마토탕이랑 홍탕을 반씩 시키고 두유피를 꼭 추가하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한 달 동안 쓴 글을 격려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또 허거를 먹으려면 또 한 달을 열심히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 써서 다음 달에 만나자 하는 그런 약속을 잡고 헤어지는 네, 그런 의식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 누구예요? 아직 데뷔는 안 한 친구인데 네. 계속 이제 같이 글을 쓰는 친구여서 그 친구분은 너무 좋은 마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인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또 이어가실지 소개해 주세요. 이번 4월 1일에 문장웹진에 발표한 시가 있는데요. 네, 우주 해적에 관한 시예요. 벌써 재밌네요. 네. 그래서 화자랑 서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시로 쓰게 됐고 이 시로 파생되는 시편들을 묶어서 기획 시집을 한번 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어떤 장르의 경계를 묻고 따라가 보는 작업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한 편씩 차차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시연 시인의 작품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 타임의 조시연 시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시집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게 또 처음이어서 저한테도 의미가 되게 깊었어요. 집에 가서 이불 차면 안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나마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따스한 햇빛 한껏 누리는 봄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타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조시연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작가들의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상엽 시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상엽 시인님 작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2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 산문집 내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줄래가 있습니다. 아, 시인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올해로 40주년이 됐거든요.
이게 라디오, TV 통틀어서 이 정도 역사를 갖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데 그러네요. 네, 40주년 행사 때문에 조금 바빴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는 산문집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예약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제목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나에겐 가까운 네. 바다가 있다. 네. 제목이 별론가 보죠? 이렇게 별 반응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길어서?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처음 섭외 연락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같이 방송 일을 또 큰 공영 방송에서 하고 계신데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괜찮으셨나요? 출연은 제가 이번이 3번째고요. 네. 시집 나왔을 때 한번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등단하기 전에 낭독 때문에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3번째인데 기간은 그래도 시집을 내고 이후니까 몇 년 만에 오신 거네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사이에 문장의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저는 제 방송도 잘 안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제가 좀 열심히 듣겠고요. 네. 또 우리 이영주 시인이 진행하는데 열심히 들어야죠. 네. 네. 이 타이틀이 엔잡러의 수다가 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얘기 듣고 좀 웃었습니다. 왜요? 아, 여기 정말 섭외 잘하는구나. 네, 저를 불러야죠. 네. 그럼요. 방송하면 또 이상엽 시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상엽 시인의 엔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엔잡, 아까 아나운서의 어떤 속성이나 하는 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2002년에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요. 지금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의 방과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전에- 당신의 방과 음악 듣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들으세요? 전 그럼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상엽 시인의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아, 네. 잘 넘어가시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추정주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엔잡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연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9회 나이가 나오니까요. 네. 9회 그 유재음악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았고 네. 그 이후에 음반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네. 인디 음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반이 안 나왔고 IMF 네.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예. 나와버리네요. 바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됐고요. 입사를 해서 에고트립이라는 1인 프로젝트로 뭐 작사, 작곡, 편곡. 네. 왜냐? 이 다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좀 불렀고요. 네. 싱글 활동을 아무도 모르게 네. 잘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낸 앨범이 2장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 2012년에 현대문학으로 네. 또 등단을 해서 네. 시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제외하고는 음악하고 시하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미술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공은 미술교육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티스트로서의 또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으신 그런 엔잡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는 KBS 아나운서로 오랫동안 친숙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2002년에 데뷔하셨으니까 아나운서 직업으로도 20년 넘은 셈인데 20년 동안 어떠셨어요? 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한 가지를 20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영주 시인도 20년 넘게 시를 쓰셨고 20년 딱 될 때쯤에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기 오래 다녀서 다행이다. 네. 네. 월급도 나오고. 20년 동안 네. 월급 받으신 거잖아요. 음악하고 시 가지고는 좀 생활이 힘들었을 그렇죠. 텐데 네.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아나운서를 선택하게 된 계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님도 아나운서긴 하셨는데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어려서부터 방송하시는 걸 봐왔고 네. 그리고 제가 대학 방송국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원래 INFJ, 네. 네,
MBTI가 네. 정말 내향적인 그런 네. 성향인데 네. 의외로 사람들 앞에 서면 또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나운서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그리고 이제 2번 떨어지고 네. 3번 만에 붙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으신 거 아닌가요? 2번 떨어졌으면.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고시 같은 그런 언론고시라고도 하잖아요. 네, 맞네요.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상엽 시인님 만나 뵈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바른말 고운말 역사 스페셜 추정 60분 이런 굵직한 프로그램에서도 하셨고 당신의 밤과 음악 네, 당신의 밤과 음악. 네. 그 라디오도 오래 하셨는데 애착이 가는 방송이 있을까요? 그 어디 외국에 다니시는 것이 역사 그렇죠, 스페셜. 바로. 네. 그 프로그램은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그 사료 읽어주는 남자 사료남으로 목소리 출연을 그때 했었고, 네 잠깐 그 어떤 그 상황극이 있었는데 거기 네. 출연했던 거고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아마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은데 로드 다큐 석굴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네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1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한 10개국 정도를 다녔고 네. 사실 아나운서가 보통 자기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어딜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그때 이제 직장 내 실업 문제를 겪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네요. 아나운서가 그렇게 길게 촬영을 다닌 적은 없었고 그리고 촬영팀하고 합도 정말 좋았고요. 네. 보통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제목은 이제 석굴암인데 네. 불교가 흘러온 그 역사 그리고 불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서 그리스 로마부터 해서 이 석굴암까지 오게 된 그 자취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우리 실크로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많이 아실 텐데 네. 그 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붓다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 대부분이 이제 오지예요. 여행으로는 다니기 되게 힘든 곳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불상들은 거의 다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그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어떤 순례길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 독일 그 라이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알죠. 협업으로 또 사진전을 열기도 했었고요. 네. 그건 엔잡이라고 하기엔 좀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건 제외시키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듣기로는 어쨌든 전 세계를 다 돌았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그 아주 되게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저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쓰기랑도 좀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그렇죠. 제 시집에 보면 그때 다닐 때 이제 메모했던 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만든 시들이 있거든요. 인터뷰라는 시 같은 경우에는 스님인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네. 통역이 중간에 있긴 한데 하지만 영상적으로 담아달려면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아야 되는데 인터뷰 한번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땡볕에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눈을 보고 있자니 뭔가 말길이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언어라는 기제를 통하지 않아도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내용을 시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다니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인이 또 같이 그 내면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저도 여겨졌던 것 같아요. 편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현장 멘트를 제가 다 썼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또 저를 데려간 것이기도 하겠죠. 등단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작가를 데려다니기에는 이 촬영비가 많이 드니 쟤는 직원이니까 쟤를 데려다니면 출장비도 붙고 멘트도 좀 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리젠터로 제가 간 거죠. 어쨌든 그 활동을 아나운서로 하시면서 시쓰기랑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 2012년에 앵커라는 시로 등단을 하게 되셨고 이 내용을 보면 수동적인 뉴스 전달의 비애를 나타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 시를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시들을 쓰게 된 계기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저는 이제 이런 시를 쓰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 내용은 그런 거죠. 그 뉴스 앵커가 사실 거의 정해진 뉴스를 주어지는 대로 그냥 읽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취재는 기자들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데스크에서 모아서 뉴스 아이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오늘 몇 시 뉴스에는 어떤 아이템들을 다루겠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데서 괴리감을 많이 느꼈고 그런 심정을 담아서 쓴 시가 앵커였고 그게 등단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공영방송이라 네, 그렇죠. 확실히 어떤 특정한 색깔을 보여주기도 당시에 하고. 조금 정치적으로 좀 힘듦을 겪고 그때 있었고요. 당시에. 네, 네. 파업도 좀 있었고 네네. 네, 그런 와중에 만들어진 시입니다. 네. 시인님의 음악도 약간 그 작품성하고 연결이 될까요? 시하고? 시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랑 노래는 아니고 네. 몽유도 온도라는 곡이 이제 네. 그 데뷔곡 네. 물론 그 상을 받은 곡은 다른 곡이지만 네. 그 몽유도 온도라는 곡은 제가 좀 전주라는 그 공간에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KBS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네. 1년 무조건 이제 지역으로 가는데 아. 그때 혼자 살아보는 게 처음이었고 좀 외로움도 겪고 네. 사람한테 부침도 있고 그래서 네. 운전을 하고 네. 그냥 정말 막연히 길을 떠났죠. 그래서 다음 사거리에서는 왼쪽, 그 다음에서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복사꽃이 핀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너무나 아름답겠네요. 시적으로 네, 꽃이 피던 계절이었고 그때 4월 정도 됐던 거 4월이었나? 네, 아무튼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었고 그때 감상을 담은 네, 곡이었고 가사가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가사가 있냐면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너무 그 오래됐습니다. 곡 만든 지 오래돼서 뭐 전생에나 꼭 한 번 왔던 잘못된 길 끝에서 비로소 몇 생에 전 내가 보았던 복사꽃의 만개와 뭐 이런 가사로 끝나는 음악입니다. 그 멜론이나 네네. 뭐 벅스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 에고트립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네. 많이들 좀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봤는데 한번 되게 스트리밍 해주시면 사전이거든요. 사전? 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이인가요? 네, 전 단위입니다. 원이 아니라. 오랜만에 듣는 단위인데요. 아마 MZ 세대들은 전 단위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원보다 더 낮은 게 있다고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네, 그 지난달에 저작권료 정산하는데 네. 4,700원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확실히 좀 아무래도 발표한 지 오래되셔서 그런데 또 하나 발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이상엽 시인의 엔잡러로서의 하루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시인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에 기상을 보통 하고요. 조금 일찍 일어난 경우도 있고 네. 출근은 11시에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송 준비하고 12시에는 저는 점심을 안 먹어요. 네. 네. 좀 까칠한 얘기긴 한데 네. 사람들이랑 1시간 반 이상 시간을 나누면서 뭔가를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네. 그 시간에 산책을 하죠.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보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에서 이렇게 뭔가 시를 적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는 편이고요. 1시에 녹음 시작하고 그 사이사이에 뭐 더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5시 정도면 녹음 종료되고 네. 6시에 라디오 뉴스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술 먹으러 갑니다. 네. 네.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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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거르지 매일?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 직장인의 마지막 희망이 네. 술자리죠. 아무래도 운동을 안 하시나요? 운동은 산책하고 자전거 타기. 네, 주말에는 자전거를 좀 타고요. 아이하고 네. 주말에는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한 30km 정도
많이 타시네요. 아니요, 자전거 타는 분들 그 정도 얘기하면 얘 얼마 안 타는구나. 애들 이렇게 놀이다 생각하실 이렇게 거예요. 생각하세요? 네. 네. 전혀 타지 않는 저로서는 엄청 길게. 따릉이 타셔도 되게 좋아요. 봄날에. 따릉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산책은 좋아하는데 자전거는 좀 무서워가지고. 또 다른 풍경이 보여요. 네. 저희 엔잡러의 수다에서 하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시인님께 하루 중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 언제였는지 궁금한데요. 하루 중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일을 이제 아나운서 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라디오에는 사연이 오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뭐 엽서로 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문자 사연 혹은 그냥 모바일 통해 가지고 사연들이 도착하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정말 죽고 싶었는데 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어떤 음악을 듣고 그리고 제가 읽어주는 어떤 걸 듣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사연이 왔었어요. 네. 그걸 읽고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그런 사연은. 종종 와요. 그리고 대부분 라디오에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나도 힘든데 네. 그래서 위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하면은 네. 대체로 네.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퇴근할 때입니다. 이런 대답이 많으셨는데. 네. 앞서 그 술 먹을 때를 제가 이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너무 그 기쁘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어떤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 주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는 어렵죠. 네. 그리고 허투루 이렇게 정말 함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위로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말은 짧게 하고 음악을 도움이 될 만한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있지만 업무가 힘든 날도 많으실 텐데 시인님만의 해소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읽는 기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시간짜리 프로그램 2개 녹음하고 그리고 바로 5분 뒤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 이제 더빙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럼 하루 종일 뭘 읽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날은 힘들겠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술을 보통 마시고요. 네. 그리고 많이 걷는 편입니다. 이누이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 화가 나거나 힘들면 무조건 걷다가 뭔가 화가 풀리거나 그 힘든 마음이 사라지면 거꾸로 다시 걸어온다, 돌아온다. 걷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걷는 장소들을 좀 달리해서 걷고 요즘 같이 꽃 피고 할 때 이제 꽃이 좀 적겠네요. 네. 윤중로는 거의 이제 꽃이 졌을 것이고 서촌 좋아하고요. 남산 순환도로 이렇게 네네. 네, 빙빙 도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작가님들의 또 작업 아이템 이런 것들도 여쭙게 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안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노트북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살 때 최고 사양으로 삽니다. 무조건 최고 사양. 이유는? 하드디스크 최고. 그다음에 램 최고. 그리고 그렇게 구매해서 무척 오래 쓰는 편인데 네. 제가 일단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당연히 노트북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이 당연히 필요하고 네. 음악을 하려면 또 고사양의 그런 그게 노트북이 필요하고 네. 영상 편집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사양의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데스크탑이면은 고정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카페를 가서 한다든지 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노트북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도구고요. 네. 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냉면? 네, 일이 안 풀리면 냉면이 최고의 업무 능률을 높이는 그런 너무 무섭네요. 먹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상엽 시인이 냉면 좋아하는 건 정말 유명하잖아요. 저 그래서 네. 체크해봤어요. 그 냉면 뭐 어떤 집 다녔는지 네. 이렇게 체크하는 목록 리스트가 이렇게 돌았는데 네. 80% 다 있어요. 지방 빼놓고는. 아니 네. 냉면집에서 어떻게 광고 빙고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칸 쳐놓고 무슨 집 어디. 네. 그 광고 하나 찍으시면 좋으실 텐데.
아유, 저보다 훨씬 유명한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이상엽 시인하고 냉면 먹은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네, 그 집 없어졌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면 꼭 없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또 아나운서계 그 주호민인가? 네,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네, 웃으셨네요. 사실이어서. 네.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인과 시인은 좀 확실히 모두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아까 뭐 읽는 기계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전환이 좀 되시나요? 어떻게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여의도가 직장이고 강 건너가 집인데 네. 다리를 딱 운전하고 통과하면서 이렇게 주술을 겁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네. 그러면서 스위치가 이렇게 똑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스위치는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를 정말 써야 되거나 할 때는 또 음악의 도움 받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건너면서 아나운서가 아니다라고 외우면서 네. 하지만 목소리는 좋지. 뭐 이런 느낌. 저는 제 목소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왜죠? 이렇게 얘기하면 몸이 많이 울리거든요. 근데 그 진동이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요. 몸에. 약간 층간소음에서 들리는 그런 진동 같기도 하고. 동굴 목소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네, 이렇게 목욕탕에서 갑자기 누가 불러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너무 불편해요. 그 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네. 너무 부러운 목소리인데 본인은 또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20년 동안 네, 한 회사 네. 다니셨잖아요. 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워크라이팅 밸런스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워라벨인데요. 네. 작품을 쓰는 시간 따로 두고 작업하시나요? 저는 회사에서 일단 많이 좀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회사에서요? 이런 얘기하면 또 수신료 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회사 프린터를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시를 쓰면 좀 많이 고치는 편이에요. 네. 한 편에 거의 한 100번은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뭐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이영주 시인 앞에서 시 쓰는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니요. 다들 하셨어요. 편리해요. 회사에 있으면. 네. 바로 뽑아서 바로 보고 네. 수정하고 또 네.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워라벨 물어보셨는데 워라벨은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에요. 네.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네. 라이프가 훨씬 더 많아요. 워킹보다. 그래서 밸런스가 너무 안 좋고 사실 워라벨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네. 우리 인생에서 라이프가 훨씬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밸런스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일은 적게 하고 네. 노는 건 좀 많이 놀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훨씬 더 비중을 크게 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이게. 그런데 상황이 또 상황이 당연히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네. 이게 절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부분. 물론 뭐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긴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내 어떤 생에 대해서 밥벌이보다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일 많이 하시고 야근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 일 적게 한다고 이거 재수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기보다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다들 바라시겠죠. 네. 그래도 아나운서 직업 특성상 뭐 9 to 6는 아니니까. 예,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이 많을 때는 거의 뭐 기계 되시잖아요. 기계처럼 일하는데 대신에 또 일이 없는 날은 또 적으니까 뉴스 하나 있는 날도 있고 이럴 때는 너무 좋죠. 시 쓰고 뭐 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네. 저는 뭔가 몰려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늘 꾸준하게 몇 시간씩 일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저의 어떤 생활을 지키는데 편리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상엽 시인의 문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시인님께서 아끼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길 부탁드렸어요. 네. 시인님께 영향을 끼친 다른 분의 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엽 시인님의 낭독을 듣는 건가요? 낭독이요. 예, 낭독 매일 저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는군요. 저희는 문장의 네네. 소리 청취자분들은 기대하십니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사실 그 시인의 의자라는 코너에 현대시를 늘 읽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읽을까 하다가 이번에 또 에세이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홍보 차원에서 네. 선택 잘하셨습니다. 에세이에
몇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낭독 기계니까 뭐 네. 네, 마음대로 읽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혁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꽃의 나날 1. 혼미하다. 꽃이 피면 영혼은 꽃 쪽으로 휜다. 반쯤은 꽃의 날을 맡겨두고 반쯤으로 생활을 한다. 꽃이 핀다고 생활이 나아질 리 없지만 꽃에 기대어 지내는 동안 마음은 가볍다. 기분이겠지만 나 같은 기분주의자들은 기분이 전부다. 일터가 여의도다 보니 개화부터 낙화까지 꼼꼼히 관찰할 수 있다. 일주량이 동일한 윤중로엔 한쪽 편에 꽃봉오리가 먼저 트인다. 이유는 모른다. 이별의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일처럼 때로 궁금함으로 두어야 하는 일도 있다. 올 봄엔 이른 개화다. 벚꽃 개황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다고 한다. 이맘때면 윤중로로 이어지는 건널목에 서서 사람 구경을 한다. 꽃이 켜지면 사람들은 봄을 건넌다. 이상하다. 꽃이 아름답다고 누구도 일러준 적 없이 나는, 당신은 꽃을 좋아한다. 고대인들도 꽃이 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겠지. 그 마음의 유전일 테지. 이상하다. 나무 속엔 무엇이 있어 마술처럼 꽃을 꺼낼까? 모자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마술처럼 익숙한 풍경에도 매번 놀라고 만다. 이상하다. 나무가 꽃을 붙드는 힘은 무엇일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때가 되어야 꽃은 잎을 날린다. 이상하다. 나무가 쥐고 있던 꽃을 놓아버리는 원리는 무엇일까? 바람 없이도 때가 되면 꽃은 잎을 날린다. 궁금한 일이 많아진다. 궁금한 일은 다 슬픈 일이라는 식구처럼 꽃 피면 자꾸 먼 데를 본다. 혼곤하다. 꽃에 넋을 기울이면 마음이 몸을 세워두고 참 멀리도 달아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꽃이 조금 적겠지만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꽃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산문집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약간 시적인 부분이 많아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세이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낭독책이 망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북도 내시면 어때요? 그거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네. 네. 목소리를 열심히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상엽 시인님 네. 목소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만나는 것보다 전화로 얘기하는 네, 게 좋아하시잖아요. 전화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네. 최근엔 안 하지만. 네. 시인님, 지금 문장 네. 너무 좋은데 네. 산문집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산문집 제목이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고요. 코로나 때 사실 거의 뭐 여행도 못하고 다들 네. 마찬가지였겠지만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저는 나름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있는 분들이 개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힌트가 되는 글들을 모아서 적었는데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났더라고요. 네. 네, 거의.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방향을 바꿔서 네. 네, 여러 가지 다른 에세이들을 섞어서 네.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운 바다가 있다는 건 그 바다가 꼭 어떤 실물의 바다가 아니라 네. 그 위안이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 중에 하나가 바다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잘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문장의 소리에서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독서 생활도 궁금한데 지금 이런 아름다운 산문집을 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이 있으실까요? 근래 읽은 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래 읽은 책은 카렌 암스트롱의 추계 시대라는 책이 추계 시대. 네, 네. 정말 두꺼운 책인데요. 네. 한 100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정말 빠져드실 겁니다. 특히 이제 역사나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까지의 정말 우리가 아는 정말 슈퍼스타들 그 공자, 예수, 붓다,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히어로. 정말 대충 한 500년 정도인데 압축하면 네. 그 사이에 그런 우리의 어떤 인류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그 시기에 나왔고 네. 예, 그때 태어난 어떤 학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정말 카렌 암스트롱이 놀라운 그 통찰력을 보이고 있고 네. 조금 책은 두껍지만 네, 중고 그 서점에 가면 네, 한 반값 정도에 사실 수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책 추천이라고 하는 게 그 시인님들 혹은 작가님들의 어떤 독서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사실 고르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압도적이었어요. 근래 읽은 책 중에 압도적이었고 네. 네, 그래서 꼭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시는 눈에서 광기가 지금 흐르고 계십니다. 이게 한 번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읽고 있고요. 네. 네. 제가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엽 시인님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네. 이상엽 시인님 추천한 책 안 읽으면 매우 좋아하지 책 않으시죠? 추천은 사실 이영주 시인이 많이 해주셨고 공부를 제가 덕분에 많이 했죠. 아니죠.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저에게 책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 안 제가요? 나시나요? 네,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또 저한테 사주셨고 네, 하셔서 그 과학서적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요즘 그 뭐 양재학 같은 과학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시인들은 그런 것들이 좀 소재로 맞아요. 예,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도 많은데요. 요즘 시를 쓸 때 시인님이 좀 쓰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남이 못 쓰는 거, 네, 나만 쓸 수 있는 거. 네, 아직도 근데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고, 예. 첫 시집에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많이 늘어놓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고, 뭐 이영주 시인도 앞에 있지만 너무 잘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만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몇 편, 한 30편 정도는 지금 썼는데, 네, 아직 마음에 좀 안 차서 계속 네. 좀 쟁여두고 숙성시키는 중입니다. 네. 근데 자기 시가 마음에 차는 날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빨리 작업을 하셔가지고 네. 세상에 내보내는 것도 네.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왜 시집 다음 시집 안 나오냐고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주위에. 그 방송국엔 없겠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남들이 쓸 수 없는 거, 나만이 쓸 수 있는 거를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방향성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사실 제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 약간 정치적인 부분하고 사정성이 결합된 조금 독특한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뭐 세월호 얘기도 사실 거기 좀 네, 담겨 들어있고. 있고 네. 그리고 앵커라는 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죠. 이거는 방송하는 방송인으로서 나만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앵커를 해본 시는 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쓰게 된 거고 좀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방향성이 될 거고 네. 지금 생각하는 건 약간 이 세상의 비밀, 뭐 이런 네. 거, 신은 무엇인가 그런 것과 이제 좀 과학적인 부분들. 네. 네, 완전 이상하겠죠. 아니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근원과 관련된 어쨌든 그 1년 동안의 그 여행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독보적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끝으로 엔잡러 공통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나에게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의 엔잡이란 분화된 나들을 데리고 노는 모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많은 자아가 있잖아요. 네. 그 자아들을 각자 데려다가 필요할 때 어떤 스위치를 끄고 켜서 데려오기도 하고 아나운서는 끄고 이제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자아를 데려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들을 데리고 노는 모임이다. 와. 네. 네.
쉽지 않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안 네. 싸우고. 안 싸우고. 네. 네. 스위치를 꺼버리면 되니까.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네요. 그동안에는 엔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어떤 수익의 그 밸런스도 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거의 월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돈으로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뭔가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정당한 네.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나머지들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음. 음악 활동도 조금 더 다시 생각해서 네. 네, 재정비해서 하고 시집도 내고 네. 네, 에세이집도 잘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부지런히 활동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또 게을러요. 게으른데 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네요. 긴 시간에 걸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날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 네. 해주신 이상여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